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YTN 보도국을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네, 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대응이 분주한데요. 자, 유엔 안보리 회의 언제 소집되나요? 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들이 모이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올해 초 4차 핵실험까지 모두 4차례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다음날 새벽에 긴급 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착수를 했고,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는 것인데요. 무기 거래뿐 아니라 해상과 항공 운송을 통제하고 북한의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제재 대책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8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강도 높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미국의 입장이 관심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네, 9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곧 공식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데 절대적인 중국의 협조를 설득하면서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유효합니다. 지난 2월 대북 제재법 마련 이후에 김정은을 인권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인권 문제도 강하게 압박해온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서 전방위 제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과 이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 3개월 걸려서 국제 공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더 고강도 대북 제재 어떤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 북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다라고 언급하셨지만 이 중국이요. 그리고 또 강력한 비난에 나선 일본 이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먼저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초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육자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겠다고 밝혀서 일부 예상됐던 독자 제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를 주재한 뒤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그리고 대북 송금 금지 등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북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의 입장 이제 조금 더 미묘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주요 해외 언론들도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 오늘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북한의 핵기술 향상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추가 유엔 제재 등 국제사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 CNN 방송은 급히 일반 뉴스를 접고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면서 폭발력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국 BBC도 그동안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징후들이 포착되어 왔다면서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핵실험이 서방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라는 분석과 함께 유엔에서 새롭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 3년 뒤면 북한이 실제 이런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정기국회가 시작됐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평행선인데요. 앞으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선해운업 부실 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어제 오늘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핵심 증인 출석이 없었고요.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는 또 야당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오늘 진행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서별관 청문회 하면 핵심은 대우조선이죠. 네. 97년에 IMF 위기 때 대우그룹 정리했잖아요. 그랬죠. 대우조선은 이제 그때 해체하지 않고 대우그룹 계열 회사긴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 7조 정도의 국민 혈세로 연명시켜온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이 대우조선이 한 5조 7천억 정도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 그리고 한 해 적자가 한 5.5조 원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일을 하고 부실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은 1,200억이나 되는 성과급 장치를 벌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덮어주고 한꺼번에 4조 2천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회의가 서별관 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별관 회의가 어떻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청문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핵심 당시 회의를 했던 참석자 4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따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결정이 그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따지려면 최소한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라도 들여다 봐야지. 네. 분식이 이렇게 됐는데 왜 또 4조 2천이 들어가냐, 4조 2천을 넣으면 살릴 수 있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업의 개인정보라고 재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네. 심지어 이제 분식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회계법인이 분식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사를 했거든요. 그 회계법인이 실사한 자료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 뭐 청문회가 되기가 어렵죠. 아, 의원님, 이 여야 합의로 일단 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네. 안종범 이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빼기로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요. 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끝끝내 출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고발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산업은행 회장이야 본인이 이제 고백한 것처럼 네네. 본인은 그냥 거기서 결정되는 걸 통보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결정한 주체는 아니죠. 네네. 결정한 주체는 이제 최경환 장관, 안종범 수석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사실은 이분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검찰에 고발하면요. 네. 뭐 좀 뾰족한 조치가 나오나요? 아유, 그럴까. 요즘 검찰도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나 네.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은 또 화제가 된 이 대목이 한진해운 다루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이 최은영 전 회장 출석했고 네. 눈물도 보이고 그랬는데요. 의원님은 제가 정말 이 국민들의 공분이 느껴져서 이 말씀드리면 네. 이 시간을 주시면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네. 이 기여라는 표현이 맞는지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기여라니요. 네. 기여가 아니고 이 지금 최은영 회장님의 문제는 네. 그분이 한진해운을 맡아서 경영을 하던 기간에
150%밖에 안 되던 부채 비율이 1,500% 가까이 10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탄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파탄 내는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연봉이다, 뭐 성과금이다 등등으로 250억 정도? 그 정도를 본인은 챙겨갔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완전히 회사가 파탄나서 이제 본인은 회사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그냥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리는 단계에서도 퇴직금이다 뭐다 하면서 또 100억 정도를 또 챙겨갔어요. 그러면서 이 한진해운은 완전히 껍데기를 두고 알짜 회사를 계열분리라는 이름으로 알짜만 송두리째 빼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지스틱스라는 그 회사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45% 정도 났어요. 이익이 45% 나는 회사는 이건 완전 한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러니까 본인 거는 다 챙겨가고 회사는 완전히 망하게 파탄으로 내몬 장 본인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파탄이 나서 회사만 지금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온 국민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좀 이따 따지더라도 도의적인 책무로라도 사죄라도 털어서 지금 조양호 회장은 본인이 이 망하게 한 분도 아닌데도 지금 사죄를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1,9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죄라도 털어서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니까 내놓는 거.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거죠. 기여가 아니고. 사회 공헌이라뇨. 무슨 파산에 사죄 출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공분이 느껴지는데요. 뭐 호화유트 100억짜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영을 하면서 이 골병 들게 한 회사를 그 임대돼 있는 건물은 또 이 본인 회사 소유여서 임대료는 또박또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40억이 을 매년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한진해운으로부터 알짜 회사들을 다 갖고 갔는데 이 회사들은 한진해운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한진해운을 이쪽에 어떻게 보면 빨아먹고 있는 거죠. 자, 의원님, 이 경영진에 우리가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제 일부 이 몰지각한 이 경영주들의 모럴 해저드 그렇다고 이제 치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어쨌든 지금 이 해운 물류대란 났는데 또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이 정부 당국이 좀 어떻게든 이 정책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민간 기업 잘못한 거 1차적이고요. 대우조선도 그렇고 지금 한진해운도 그렇고 경영진의 잘못 당연히 있고 1차적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민간 기업을 그냥 두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금융감독이고 정부 경제수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관리 감독 의무를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산업은행은 그걸 관리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대우조선이 이렇게 분식을 5조 7천억씩이나 하는 거를 파악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못합니까 산업은행이. 근데 파악을 못해놓고도 경영평가를 A등급을 받았어요. 금융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산업은행을 계속 최상급의 등급을 주면서 최상급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으면 또 엄청난 성과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부실 경영을 했는데도 성과금 받아간 게 2,400억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조치,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포함해서요, 의원님. 이 지금 20대 국회, 뭐 아직 초반입니다만 정기국회 시작됐고 또 이 경제 활성화냐, 경제 민주화냐 이 평행선이 보여집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도 이 19대 때부터 묵혀왔던 이 법안 처리 지금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야당은 그와 좀 다르게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의원님,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 이 우선순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늘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너무 답답한 게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면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발전을 못하고 불균형이 생기고 곳곳에 그늘이 생겨 있어요. 이게 이제 축적이 돼서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네. 이 불균형과 그늘을 해소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 불균형과 그늘을 해소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약하면 경제 민주화가 돼야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융합적인 문제였군요. 상호 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죠. 네, 자,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걸 들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 권력 민주화만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진짜 경제 민주화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뜻이 이런 뜻일 거예요. 네. 관료하고 노조에 이제 쏠려 있는 경제 권력 이걸 네. 시장에 돌려주는 게 경제 민주화 핵심이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이런 거예요. 경제적 강자라고 해서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네네.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힘을 이용해서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는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네. 재벌이 있고 관료가 있고 노조가 있고 등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하는 관료와 노조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못 부리게 하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마치 이거를 재벌을 이 대상에서 빼버리기 위해서 요 관료와 노조만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걱정되는 주장이죠. 네. 아, 의원님, 이 내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2년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새누리당의 집권, 이 승리가 네. 경제 민주화라는 표에서 많이 또 비롯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19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결정적이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후반으로 오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가 좀 포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점들이 있어요. 어떤 진지한 검토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나와서 했던 공약들 새누리당이 한 공약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건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논리는 뭐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는 좀 더 미루자 하는 논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 국민들 앞에 선거 때 약속했던 그 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완성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죠. 네. 마지막까지 어쨌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가요, 지금 야당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물론, 많이 네. 감시하고 있죠.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만, 그러면은 야당이 지금 재벌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분배와 성장의 공정성, 이 야당이 강조하는 경제 민주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야당표 경제민주화하고 새누리당표 경제민주화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하고 달리 재벌을 통제하고 옥죄자 이런 주장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재벌도 영업을 할 때 법을 지키면서 해라. 근데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하자. 네. 이게 저희들 주장이에요. 네. 옥죄자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벌은 요즘 보면 오랫동안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받는 관행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재벌은 경쟁력이 세계 최고예요. 초인류 인재들이 모여 있죠. 천문학적인 자본력을 갖고 있죠. 초국적인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갖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런 재벌은 우주항공이나 태양광이나 뭐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나 이런 대한민국을 네. 50년, 100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벤츠랑 싸워서 이기고 애플이랑 싸워서 이기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단 이런 세계 초일류 기업이 상속세, 증여세 안 내려고 또는 땅 짓고 헤엄치면서 돈을 좀 손쉽게 벌려고 네. 동네 빵집, 커피집 문 닫게 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을 침공하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요.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정치개혁을 이야기했고요. 호남에 대한 구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야당 추미애 대표가 이 비상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뭐 대통령하고 아무리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획을 해도 결국 그 실행은 국회가 도장 찍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 협조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네. 대통령이 야당하고 대화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지난 5월에 대통령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여야 그랬었죠. 지도부 맞습니다. 만나서 회동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이거 아마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별도의 또 이 비상자를 붙이든 아니든 대통령이 이미 뭐 하기로 약속. 하신 거 지키면 되죠. 네, 3당 회동 정례화. 네, 그 네. 약속이 있었죠. 네. 다시 생각이 나네요.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 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하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하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도요. 북한 핵실험의 파장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